계획은 세웠는데 이제 누가 어디 파트하고 순서로 오늘 좀 대강 나와야지 그거 맞춰서 우리가 원고 조금 만들어 보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저 한 거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은지 한번 코멘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괜찮을 건데 어떻게 하시죠? 그 보스턴에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한 분 선생님은 다른 데 가서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느낌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저희 셋을 다 한꺼번에 비추게 그쵸 이렇게 앉아. 세팅을 하고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우리 이야기 나누듯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대고 말하지 않고 만약에 핀 마이크에서 여기다가 핀을 고정했다. 근데 거리가 50cm 이상 1m 정도 됐을 때는 이 소리의 음량도 줄고 노이즈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그런 거를 정말 좋은 거를 사고 저희가 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마이크 이렇게 좀 좋은 거를 사서 외부에서 하는 거가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니까 두 개의 기계가 같은 공간에서 줌에서 접속했을 때 이게 중첩이 돼서 노이즈가 막 생기더라고요. 마이크가 왜 앰프에 같이 가까이 가면 소리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서훈 쌤이 나간 거였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5월 29일은 순서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은 5월로 넘어갑시다. 하나씩 해결을 하고 그 어 질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진짜 못해. 그리고 지금 낸다고 5월에 나오는 법이 없잖아. 당연히 나 6월에 그럼 나 미쳤어. 안 돼. 나 진짜 체력 안 배야 돼. 힘술 부리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너무 빼가지고 기본 이야기만 들어가서 이런 진짜 자세한 묘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 조금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뭐 6월에는. 묘사한 거를 정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우리가 같이 네 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좋아요. 이거를 좀 그냥 나눠서 각자 이렇게 우리가 주제 그 굵은 것만 어, 정하고 나눠서 한 사람은 기차역에서 집까지의 장소별 낭독을 그럴까 봐. 나 만들고 한 생각했어. 사람은 뭐 엔간 다이애나 집 사이의 거리 요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은 장소를 우리가 기차역에서 집까지 이거 하고 다이애나하고 앤의 집 사이의 거리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장소가 뭐였었죠? 네, 죄송해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에 대해서. 식물. 음. 네.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하나씩 맡을까요? 예. 그러면 아니야. 아니면 정민쌤 예? 그때 다이애나랑 친구 맹세하는 거 하면 어때요? 그럴까요? 모의고 때 그래, 그래. 친구 맹세. 어울릴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인물 셋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마음의 친구. 그러니까요. 너무 어울려. 이모티콘 보여줘야 돼. 춤추는 거. 이게 아니, 내가 욕심이 좀 왜냐면은, 나는 거예요. 하나 받으니까 다른 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욕심이 나는 거야. 다. 그치, 그치. 내가 그래서 내 거를 일단은 그게 첫 번째로 있는 거를 요거는 내 거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왜 애들이 싸우는 이유가 막대 사탕이 쪼꼬면은 다 쪼꼬를 주든지 딸기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딸기 얘는 쪼꼬 이렇게 주니까 얘네가 싸운다는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N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그거 첫 번째 누군 두 번째 누군 세 번째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냥 줬어. 그러다가 이거 내 거를 또 하나씩 더 줘야겠다. 이거 싸우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 이게 애나 어른이나. 아니 근데 이거를 왜 못 사게 해외에서는 막아놓은 거야? 미친 거 그러게. 아니에요? 자기 장사 안 해. 이게 한두 번이 읽어서 이게 다 생각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계속 찾아야 돼요. 저는 그거는 개수할 수 있어. 옛날에 그 다이애나 엄마가 다이애나한테 그 딱 10분만 만나고 오라고 그래서 아마 되게 가까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세히 묘사한 건 어딘지 모르겠어. 좀 있고 쌤, 와, 12장은 어때요? 엄숙한 맹세와 약속? 거기가 다이애나 나오는 거죠. 150
그쪽. 근데 그거 우리가 5월에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아 그래 바보다 나. 호텔에서 낭독회 하는 거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요 두 개 장소 중에 하나 하면 어떨까 싶어요. 5월에 저기 희정쌤은 매슈 만나는 거, 저는 마릴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정민쌤은 다이애나 친구 맹세 요거잖아요. 195쪽에 음 195쪽부터 218까지 석판 사건이에요. 어우. 근데 그 배경이 못해도 195페이지에 네 번째 줄 9월 첫날 마릴라는 학교에 가는 앤을 불안한 마음으로 그때 이제 학교를 가는 거니까 앤이 학교 가는 배경이 나오고 또 저기 다이애나가 길버트를 조금 좋아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길버트는 다른 애들보다 나이가 좀 많고 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알바타에 갔다가 이런 배경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짜집기 해서 그렇죠. 한 부분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홍당무 하고서 이 부분이 그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를 봤었지. 아유 얼마나 그게 이렇게 봐야 시원해. 글씨가 막 답답한 게 영화 있어. 등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중 가장 임팩트 있는 건 세계 명작 극장이 아닐까요? 루민, 안데르센 이야기, 플랜더스의 캐, 그리고 빨강머리엔 세계 명작을 애니어한 일본의 작품이죠. 이 중에서도 빨강머리에는 아직까지 걸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유의 감성 돋는 작화와 원작을 그대로 실어놓은 듯한 분위기, 말해 뭐해니다. 그래도 먹방만큼은 끝까지 엄청났다는 레전드 먹방 감상하실까요? 이분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어쩜 이렇게 써머리를 이렇게 잘해요. 와, 이거를 하려면 시간 엄청 들었을 것 같아, 이거 만드느라고.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래, 그러면은 이게 책에 있는 부분을 짜집기 해서 낭독 극식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만화에 있는 그 스크립트 긁어갖고 그걸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약간 책의 내용 넣어서.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니까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길버트, 앤 그리고 내레이션 이렇게 세 명이 역할을 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사가 아깝다. 그러면 하나는 홍당무 사건 그 석판 거를 하고, 하나는 보트, 그 다음에 보트가 388부터 399.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우리 정민쌤. 자, 정리를 하면은 1부에서 기차역에서 웃긴다. 집까지 희정쌤, 네. 앤의 집에 대해서는 경미쌤이 하고, 키친에서 만드는 거 영상을 뭐 2분, 3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포도주 사건은 나. 이렇게 하고 이제 2부에서는 린드 부인과 앤은 나랑 경미쌤, 길버트 홍당무는 나랑 희정쌤, 그리고 매슈는 희정쌤이랑 경미쌤.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린드 부인 대들기 먼저 하고, 홍당무 하고, 매슈 죽음 이렇게 갈까요? 예. 끝은 또 즐겁게 끝나고 싶은데 그죠? 그니까. 나 요새 사권에 왔는데 2권이 제일 재미없었어. 학교 선생으로서의 생활 얘기 A번이. 3편은 이제 대학생 시절 얘기에 레이먼드 애니. 이거 너무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일 그 찬란한 다음에 더 재밌어. 앤과 길버트야. 길버트가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 계속 그렇구나. 낭만적이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2권 지금 읽고 있는데 되게 지루한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거 10권까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지루하면 이걸 읽겠어? 했는데 2권이 좀 지루하고. 이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요 마지막 챕터를 읽으면 책 한 권이 정리될 것 같긴 해요. 것 같아요. 38을 그럼 같이 낭독을 해봐서 밑줄 그리고 우리 같이 정리를 여기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차피 우리 그거 녹음도 그렇고 그 원고 정리할 거잖아요. 네. 책 넘기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PDF를 올리자고요. 네네네. 서로 읽어주게.
음. 어, 그래. 아, 각자 그럼 요거 정리해가지고 해봅시다. 올리는 걸로? 각자 네네. 정리해서? 경미쌤, 나, 희정쌤, 이렇게 할게요. 두 네. 페이지씩. 38. 길모퉁이. 다음날 마릴라는 시내에 갔다가 저녁쯤에 돌아왔다. 앤이 언덕 과수원 집에 다이애나를 바래다 주고 오니 마릴라가 부엌 식탁 옆에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앉아 있었다. 뭔가 낙심한 듯한 모습에 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릴라가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많이 피곤하세요, 아주머니? 마릴라가 앤을 올려보며 힘없이 말했다. 그래, 아니,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니 그런 것도 같구나. 하지만 그래서가 아니야. 앤이 걱정스레 물었다. 안과 의사는 만나보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 만났어. 눈 검사를 했단다. 의사 선생님은 독소와 바느질은 물론 눈에 무리를 주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는 일도 없도록 하고 선생님이 처방한 안경을 쓴다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두통도 사라질 거라고 하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완전히 실명해 버린다고 말이다. 실명이라니. 앤, 얼마나 끔찍하니? 마릴라가 저녁 식사를 마치자 애는 잠을 좀 자라고 권했다. 그리고 자기도 동쪽 방으로 올라가 어둠 속에서 홀로 창가에 앉아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던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너무 슬프게 변했다. 그때만 해도 애는 희망과 기쁨에 가득 차 있었고 미래는 장밋빛 약속으로 찬란하게 빛나 보였다. 그 후로 몇 년은 지난 것 같았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 무렵 앤의 입가엔 미소가 감돌았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다. 앤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당당히 마주했고 의무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마릴라가 뜰에서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다. 손님은 앤도 얼굴을 아는 카모디에서 온 존 세들러라는 남자였다. 앤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기에 마릴라의 표정이 저럴까 궁금했다. 세들러 씨가 왜 오셨어요, 아주머니? 마릴라가 창가에 앉아 앤을 바라보았다. 안과 의사의 충고도 무시한 채 마릴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차올랐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초록지붕집을 판다는 소문을 듣고 사고 싶어 하는구나. 판다고요? 초록지붕집을 판다고요? 애는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 아주머니, 정말로 초록지붕집을 파실 생각은 아니겠죠? 말씀드린 대로예요. 전 장학금을 받지 않겠어요. 아주머니가 시내에 갔다 오신 날 밤에 그렇게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절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주셨는데 힘들어하시는 아주머니를 혼자 두고 제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전 곰곰이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리 아저씨가 내년에 우리 농장을 빌리고 싶대요. 그러니 농장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전 교사가 될 거예요. 에이번리 학교에 지원서를 내긴 했지만 이사회에서 길버트 블라이스를 채용하기로 약속했다니까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카모디 학교는 갈 수 있어요. 어젯밤에 가게에 들렀더니 블레어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에이번리 학교만큼 편하고 좋진 않겠죠. 그래도 날씨만 따뜻하다면 마릴라가 장학금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래도 대학을 포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구나. 앤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주머닌 못 말리세요. 이제 6달만 지나도
지나면 저도 17이고 언젠가 린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전 노새처럼 고집불통이니까요. 아주머니, 부디 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정받는 건 싫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좋아하는 초록지붕 집에서 지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찬걸요. 아주머니와 저만큼 이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길 지켜야 해요. 마릴라가 뜻을 굽히며 말했다. 착하기도 하지. 네 덕분에 다시 살아난 느낌이야. 대학에 가라고 끝까지 설득해야겠지만 나로선 그럴 힘이 없으니 더 이상 말을 못하겠구나. 언젠가 꼭 보답을 하마, 앤. 다음 날 저녁 애는 에이번리 공동묘지에 가서 매슈의 무덤에 신선한 꽃을 놓아주고 스코틀랜드 장미에 물을 주었다. 포플러 잎사귀가 다정한 소리로 나직이 이야기하듯 살랑거리고 무덤가에서 제멋대로 자라난 잡초가 속살거리는 이 작은 묘지의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좋아 애는 땅거미가 질 때까지 주변을 서성거렸다. 이윽고 그곳을 떠나 비탈진 긴 언덕을 걸어 반짝이는 호수 쪽으로 내려오니 해가 넘어가고 에이번리의 풍경이 저녁 노을 속에서 태고적 평화를 간직한 채 눈앞에 펼쳐졌다. 바람이 클로버 들판 위로 불자 달콤한 향기와 함께 신선한 기운이 감돌았다. 농장에 자라는 나무들 사이로 여기저기 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반짝거렸다. 저 멀리로는 자줏빛 안개에 휩싸인 바다가 보였고 희미한 파도의 웅얼거림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부드럽게 어우러진 빛깔들이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연못에 비치면서 더욱 부드러운 색조를 띠었다. 그 모든 아름다움에 애는 벅찬 전율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고마움을 전했다. 정든 세상아,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네 속에 살아있다는 게 너무 기뻐. 앤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마릴라가 궁금한 듯이 쳐다보았다. 함께 걸어온 사람이 누구니, 앤? 앤이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길버트 블라이스예요. 베리신의 언덕에서 만났어요. 그래요. 우린 선의의 경쟁자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30분이나 거기 있었어요? 몇 분밖에 안 된 것 같았는데. 하지만 우린 5년 동안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아주머니. 그날 밤에는 흐뭇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벚나무 가지를 부드럽게 스치는 바람결에 박하향기가 실려왔다. 골짜기에 우거진 뾰족한 전나무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언제나처럼 나무들 사이로 다이애나 방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퀸즈에서 돌아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밤 이후로 앤의 꿈은 작아졌다. 하지만 애는 발 앞에 놓인 길이 아무리 좁다 해도 그 길을 따라 잔잔한 행복의 꽃이 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정직한 일과 훌륭한 포부와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는 기쁨은 온전히 앤의 것이었다. 그 무엇도 타고난 앤의 상상력과 꿈으로 가득한 이상세계를 뺏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길에는 언제나 모퉁이가 있었다. 앤이 나직이 속삭였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도다. 맨 뒤는 그냥 저도 지금 잠깐 스친 생각인데 그냥 길버트하고 애니 그 길버트가 학교에 양보해줘서 그 애니 고마워하고 그다음에 그냥 길버트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요 끝나는 요 부분만 그냥 저희 셋이 이렇게 낭독하듯이 그냥 그런가 봐. 편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낭독극을 했는데 또 하면은 좀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이렇게 마무리는 그냥 책을 편안하게 그냥 쭉 읽어서 끝내는 식으로 해도 그 길버트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여운이 남게.